엄마가 갑자기 문신을 한 이유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들 한 번쯤 해본다는 작은 일탈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랑 가볍게 머리를 파격적으로 자른다거나 옷 스타일을 바꿔본다거나 그런 정도 말이죠. 그런데 엄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과감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단정하고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언제나 단정하게 묶고 다녔고 치마 길이도 무릎 아래, 화장은 결혼식이나 큰 잔치 때 말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얼른 손부터 씻고 오라고 하셨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꼭 친구 이름과 연락처까지 다 알려드려야 직성이 풀리셨죠.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처음으로 문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한참을 분간 못했습니다. 딸, 혹시 문신 잘하는데 알아?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요즘엔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같은 것도 많으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묻나 싶어서 눈썹 문신하려고? 요즘은 반영구도 잘하던데? 하고 되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머뭇거리면서 살짝 웃더니 예상 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하나씩은 다 하잖아. 작은 거라도 엄마도 하나쯤 해보고 싶어서. 제가 알던 엄마가 맞나 싶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엄마랑 둘이서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괜히 목소리 높이면 사람들이 들을까봐 속으로만 이 아줌마 왜 이래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말렸어요. 엄마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면 상처도 덧나고 흉도 많이 진대. 괜히 했다 고생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엄마가 무슨 문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날은 그냥 에이 알았어. 엄마도 해본 소리야. 하고 웃어 넘기시길래 정말로 그냥 농담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뭔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던 색조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흰머리만 살짝 염색하시더니 어느 날은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자르고 오셨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젊어지셨대? 하고 놀리면 나도 늙기 전에 한번 멋 좀 부려보자 하고 웃으셨죠. 그 웃음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고 저는 결혼해서 분가하고 동생도 지방에서 직장 다니느라 집에서 가끔 주말에는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혼자서 허전하실 거란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외롭게 지내셨나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좀 가지시나 싶어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문신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엄마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즐겨 찾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핫플레이스라고 소문난 브런치 카페도 혼자 찾아가셨어요. 처음엔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니 나중엔 혼자 가서는 친구들한테 사진을 찍어 자랑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괜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엄마가 왜 이러지? 혹시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나나? 싶기도 했고 엄마가 젊어지는 게 좋긴 한데 너무 갑자기 달라지면 혹시 사고라도 치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제게 대놓고 물으셨습니다. 딸, 그때 물어봤던 문신 말인데 진짜 잘하는 데 없니?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만 좀 해.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갔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 눈빛을 보니 이젠 농담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지금 몇 살인데 주책 좀 부리지 마. 그 나이에 문신이라니 진짜.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포기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동생한테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엄마 왜 저래? 나한테도 문신 얘기하시네. 혹시 우리 몰래 어디 예약한 거 아니야? 동생이랑 저는 둘이서 한참 통화하면서 웃었어요. 아 진짜 우리 엄마 이제 완전 중이병인가 봐. 엄마도 제2의 청춘인가? 그런데 웃음이 다 끝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 이번 주말에 집에 좀 들러.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문신하러 가자고 다시 설득하려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집 부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귀찮은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엄마 집에 갔는데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익은 냄새, 낯익은 가구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공기가 싸했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랑 달리 작은 팔찌 하나를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매 끝자락으로 살짝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멍든 자국 같기도 하고 까맣게 번진 잉크 같기도 하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엄마 그거 뭐야? 소매 좀 걷어봐. 엄마는 머뭇거리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별거 아니야. 그냥 작은 거야. 너한텐 나중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웃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나서 엄마 팔을 확 잡아채 소매를 확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보인 문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작게 새겨진 꽃 모양이나 엇부린 문구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팔목 안쪽에 또렷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제 휴대전화 번호.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하지 말랬잖아, 엄마. 내가 뭐라 그랬어? 아프지도 않아? 왜 이런 걸 했어? 목소리가 떨려서 마지막 말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은 네가 와서 얘기해 주려고 불렀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치매래.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좀 됐어. 며칠 전에 병원 갔다가 확진받았어. 근데 너무 일찍 말해봤자 너희 마음고생만 하잖아. 엄마가 아직은 멀쩡할 때 이거라도 해두려고 했어. 엄마는 팔목을 슬쩍 만지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가 혹시 길 잃어버려도 누가 이거 보면 연락해줄 거 아니야. 그거면 됐지 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몇 번이나 엄마한테 문신하지 말라고 화를 냈는데 그게 엄마에겐 마지막 안전망이었다니. 그걸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결정했을까? 그동안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졌던 이유를 떠올리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야? 왜 말을 안 했어? 나한테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찍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엄마가 노력하면 좀 늦출 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니들 마음만 괜히 아프지.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데도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로했습니다. 엄마도 무서워. 근데 누가 그러더라?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그래서 이제라도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들려고 했어. 그래야 우리 딸도 행복하잖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였습니다. 문신조차 엄마에게는 무섭고 아픈 것이었을 텐데 혹시 모를 미래가 두려워서 꾹 참고 새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이름과 전화번호가 엄마 마음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처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깊게 나눴습니다. 엄마가 잊지 않으려고 수첩에 제 이름, 동생 이름, 연락처를 얼마나 많이 적어놨는지,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매일 아침마다 다시 적었다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미어졌습니다. 그 후로 엄마의 상태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던 것이 점점 잦아졌고 밥을 2번 지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나를 잊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를 모르는 엄마를 어떻게 돌봐야 하지? 하루는 제가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온 엄마가 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세면대에는 비누거품으로 범벅된 속옷과 바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 좀 도와줘. 내가 바지에 실수를 좀 해서 우리 딸 오기 전에 얼른 치워야 돼. 그때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바라보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가씨도 우리 딸처럼 손이 참 곱네. 고운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지.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줘. 내가 할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야. 나 엄마 딸이야. 엄마 정신 좀 차려봐. 그때 잠깐 정신이 돌아온 엄마는 멍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애써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고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우리 딸이지? 내 정신 좀 봐. 예쁜 우리 딸도 못 알아보고 엄마가 너무 피곤했나 봐. 그렇게 조금씩 엄마는 나를 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헷갈리던 정도였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과거와 현재를 오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끔 저를 엄마로 착각하기도 했고 식탁에 앉아있는 동생을 보고는 어머, 언제 이렇게 컸어?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또렷한 얼굴로 저를 부르고는 멀쩡하게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래 기억해줘.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치매는 가족 모두의 병이라고.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점점 달라질수록 저와 동생 그리고 친척들은 매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 실종 신고를 하고 한바탕 소동을 겪은 뒤로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집안 곳곳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냉장고 문에도 욕실 거울에도 TV 리모컨에도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딸이 곧 옵니다. 불을 끕시다. 엄마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멍하니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한 번은 밤중에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엄마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래?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야 돼요. 우리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나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 그때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컸네. 예쁘다.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나를 몰라도 나는 엄마를 기억하자고. 엄마가 언제 어디서 길을 잃어도 내가 엄마를 찾아낼 거라고. 엄마의 팔목에 새겨진 문신은 여러 번 병원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도 처음엔 놀라더니 금세 이해하셨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하셨을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리면서도 이상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는 그렇게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그해 봄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피었고 동네 공원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는 창가에 앉아 벚꽃잎이 흩날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끔씩 창문을 열어주면 살랑살랑 들어오는 꽃잎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할머니 같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좋아서 엄마를 모시고 동네 벚꽃길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데 갑자기 엄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딸 손 여전히 곱다. 물 묻히지 말아라.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멍하니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해 봄이 지나기 전에 엄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큰 고통 없이 엄마 곁에 저와 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끔씩 깜빡이는 의식 속에서도 제 이름을 불렀고 동생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그 팔목의 문신 덕분이었을까요?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남긴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수첩 속에는 빽빽하게 제 이름, 동생 이름, 전화번호가 수십 장에 걸쳐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삐뚤어지는 것을 보면서 엄마의 두려움과 애틋함이 느껴져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왜 굳이 문신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엄마이기 위해서였다고요. 이제 엄마는 제 팔목에도 제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남아있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저는 엄마를 떠올릴 것입니다. 문신을 보고 놀라서 화냈던 그날, 처음 치매를 고백했던 그날, 벚꽃길을 함께 걸으며 엄마 손을 잡던 그날, 엄마는 늘 제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면 엄마처럼 끝까지 나를 기억해달라고 바라기보단 내가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엄마가 되자고. 우리 엄마처럼 두려워도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올해도 벚꽃이 피면 저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그 길을 다시 걸어볼 생각입니다. 손끝에 스치는 바람, 흩날리는 꽃잎, 그리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엄마의 웃음소리. 그걸 기억하며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